2시간 빠른 뉴스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를 잡기 위해 일본이 이제까지 기술력을 모두 쏟아부어 내놓은 OLED 패널이 전혀 수익성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되려 수년째 영업 손실에 빠져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된 일본의 JOLED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재팬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본의 자존심, 굴지의 기업인 소니와 파나소닉이 통합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과 LG가 같이 합작하여 만든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삼성과 LG의 텔레비전 시장 점유율이 처참하게 밀리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파나소닉은 본인들의 사업부를 개편하고 있을 때 이 각자의 사업부를 통합하여 탄생하였습니다. 2015년 설립 후 2016년에 시제품을 출하하고 2018년에 본격 양산하여 한국 업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OLED 시장을 재편하고 애플 및 주요 태블릿, 노트북 제조사를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회사는 일본의 첨단 기술력을 모두 쏟아 한국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산되는 패널의 크기는 중형으로 최고급 모니터나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차량용 모니터에 쓰이려고 하였으며 특이하게 잉크젯 인쇄 기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기술이 전혀 아니었으며 수율에 문제가 있었고 자금도 늦게 모여서 양산 일정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패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지만 22인치 전문가용 모니터 패널이 무려 7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문은 모두 한정판이라는 예약제로만 받았습니다. 한정판이 뭔가 거창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건 대량 생산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자제품은 대량 생산이 구비되어야 가격도 내려가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될 수 있지만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문가용이라는 말도 본인들의 기술력을 포장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UHD 해상도의 TV도 몇 년 전에는 전문가만이 쓸 수 있는 상품이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TV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건 삼성과 LG의 대량 생산 기술력이 점점 일반인에게도 보급되면서 보편화되었다는 거죠. 이런 건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전자제품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JOLED는 엄청난 적자에 빠졌으며 총 현재까지 총적자액은 수조가 넘어갑니다. 2021년 3월 양산이 시작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패널이 탑재된 곳은 LG전자의 모니터였습니다. 본인들이 잡으려고 했던 업체에 그것도 한국의 업체에 자존심을 버리고 납품을 한 것이죠. JOLED를 만든 소니와 파나소닉은 어떤 회사의 패널을 쓰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든 업체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삼성과 LG의 패널을 쓰고 있습니다. 실력에서 안 된 JOLED는 삼성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바로 삼성의 OLED 분야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독일지방법원에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삼성디스플레이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작한 스마트폰용 OLED 패널에 자신들의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맞불 소송을 놓았고 JOLED의 유일한 패널 납품업체인 대만의 에이수스까지 피해볼 수 있도록 동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삼성이 설립한 특허관리 전문 자회사도 추가 진행하면서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소송은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으며 일본 쪽에서 소송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더 깊숙하게 보면 일본뿐만이 아닌 중국의 뒷배도 작용하였습니다. JOLED는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한국 업체들을 이기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중국의 업체로부터 2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그 직후 중국의 지시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10%의 지분을 판매하는 대가로 2,950억 원의 자금을 추가 수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 파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업계는 JLED가 OLED 패널 양산 경험이 부족한 만큼 단기간에 수율을 끌어올려 경영을 정상화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JOLED는 전체 생산 능력이 제한되는 만큼 수율을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비용 이점을 살릴 수 없다 라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주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중국의 지분 인수가 일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의 지분을 확보한 중국 업체가 그 기술력을 발판 삼아 직접 패널 생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업체를 살리는 대신 핵심 기술만을 흡수해서 중국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쓸모없어진 JOLED는 그대로 버려버리는 것이죠. 과거 중국은 쌍용 사태와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하이디스의 사례를 통하여 기술력만 빼먹고 버려버리는 행위를 자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디스는 구현대전자 내부 LED 사업부로 IMF 유동성 위기 때 일본 기업의 하청을 받아 저급한 브라운관이나 생산하던 중국 BOE에 매각되었고, 중국은 자국의 전산망을 연동시키고 기술자들을 빼돌린 후 중국의 BOE 공장이 완성되자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LCD 패널 제조사가 되었고, 지금 한국이 탑을 지키고 있는 OLED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매국 행위입니다. 매각 당시 경제계와 시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에서 국가 핵심 산업 해외 매각을 용인한 결과로 십수년 만에 중국 자동차 생산과 액정 생산이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선진국 자동차 회사 합작 공장은 존재했지만 하청 조립 수준일 뿐 핵심 기술은 절대로 전수하지 않는 시절이었는데 수십 년간 발전시킨 국내 기술을 한 번에 통째로 넘겨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국의 기술력만을 넘겨준 채 파산하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으로 일본 열도 전체가 걱정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의 기술력을 집어삼킨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점유율을 가지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별 점유율은 한국 85.8%이고 중국 13.2%, 대만 0.5%, 일본 0.4%입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엄청난 혁신이 있더라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업체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 빠른 뉴스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